관여한 혐의가 소명되는지 는 없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주관 기준이 검찰이 구속소에 기재한 혐의는 정당법 치자금 미원 등에게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이 판단한 전체 규모는 9천여만 원이지만 수사로 송 전 대표 공모가 입증 가능한 금액만 우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가습 간직하고 있습니다. 금 가운데 7억 6,300만 원이 개인 정치자금처럼 쓰였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했고 이 후원금 가운데 4천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민원 청탁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정치적 기획수사라며 반발하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돈 4천만 원에 직무상 양심을 팔아먹고 내가 무슨 너무 어떤 기관에 제가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할 경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을 추가로 소환하는 등 수사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8개월가량 이어진 수사 끝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로선 거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유 판사는 앞서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대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북한이 약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발사 징후가 임박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는데요. 북한은 발사 직후에 국방성 강화를 내고 한미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며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전방의 연속으로 가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8분쯤 평양 일대 약 1k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57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22일 고체 연료 기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에 실패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가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통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 결과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한반도 정세를 한미가 연말을 핵전쟁 시연으로 마감 지으려 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사시 북한에 대한 약 700m 앞 유성 IC 삼거리에서 유성 IC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전방의 연속으로 가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추진 잠수함 미주리호 부산 입항을 거론하며 한반도에 핵 전략 수단을 투입하는 도발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선제적이고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미국, 일본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 연내에 올해 5번째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미국은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영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올해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들과 같이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웃 국가의 위협이 되며 영내 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국민 3명을 오인해 사살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성당에서 비무장한 엄마와 딸을 사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직접 희생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전쟁이고 테러라며 대탄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난민 대피소로 쓰이고 있는 성가족 성당입니다. 로마 가톨릭 라틴 총대주교청은 성명을 통해 이곳에서
이스라엘 저격수가 천주교 신도인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대주교청은 나이다와 그의 딸 시마르가 수녀원으로 걸어가던 중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녀 외에도 성당에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다 7명이 총격을 받아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총대주교청은 총격 당시 사전 경고가 없었고 교전자가 없는 본당 경내에서 냉혹하게 총살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에서 열린 비료 미사에서 모녀의 이름을 거론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Civili inermi sono oggetto di bombardamenti e spari e questo è avvenuto persino all'interno del complesso parrocchiale della Santa Famiglia, dove non ci sono terroristi, ma famiglie, bambini, persone malate con disabilità, suori. 약 300m 앞 유성IC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Colpito il loro generatore, qualcuno dice è il terrorismo, è la guerra.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Per questo la scrittura afferma che Dio fa cessare le guerre, rompe gli archi e spessa le lance. Preghiamo il Signore. 약 3km 앞 지하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의하세요. 라는 주장에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국이 민질 3명을 실수로 사살해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까지 발생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판은 더욱 거세지게 됐습니다. YTN 신홍준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인질 5인 사살을 계기로 하마스와 휴전 논의 재개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휴전과 인질 석방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안보 소식 통해 잠시 후 유선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왼쪽 3차로를 이용하세요. 팔찌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로 들어가는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길이가 4km에 달하는 대형 약 3k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이 시작된 이후 발견한 것 중에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의 터널이 발견된 지점은 가자 지구 북부 베이트 하눈으로 터널 내부의 폭이 3m 정도로 넓어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회식 왜 안 와? 넌 회식 오지 마. 연말이 되면서 회식 자리가 늘고 관련한 직장 갑질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회식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반대로 회식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갑질이었는데요. 회식 강요를 제보한 직장인들은 회식 참석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나 술자리에서 성적인 농담이 오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반면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회식에서 일방적으로 배제 약 2km 앞 유성 JC에서 당진, 남세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않는 등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회식 강요와 배제는 모두 다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회식을 통해서만 소통과 단합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바꾸고 술이 포함된 저녁 회식을 당연시하는 낡은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한국경제 미래성장 전략 보고서에 대한 기사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면서 노동과 자본 관련 수치 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고서 속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향후 한국의 성장률은 크게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이 높든 낮든 2030년대에는 약 1km 앞 당진, 남세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굉장히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과 자본 투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분석합니다. 또 디지털화나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의 속도를 내야 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와 이민 정책 등 전방위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문제 해결일 텐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인구 통계에서 늘 비관적인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결과들이 나왔다면서 현재 모든 인구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음은 팝업 스토어 이야기를 다룬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짧게만 운영하고 사라지는 팝업 스토어가 참 많이 보입니다. 인증샷을 찍으려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팝업 스토어가 흥행할수록 주변 임대료까지 끌어올려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팝업 스토어의 임대차 계약은 보통 주변 일반 상가 임대료의 2~3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가 많이 들어서는 성수동의 경우 하루 대관료가 2천만 원 이상 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팝업 스토어는 임시 매장으로 취급되는데요. 즉 상가 임대차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상한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팝업 스토어의 인기로 당장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임대료가 크게 오를 걸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경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존 상인들이 떠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팝업 스토어 역시도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배송 경쟁을 주제로 한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보통 빠른 배송이라고 하면 신선식품에만 해당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화장품도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매장에서 바로 배달업체로 물건을 전달하는 올리브영은 시간을 평균 45분까지 단축했고 앞으로 도시명 물류 독점을 확대하면서 서비스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 신선식품 빠른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은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구매 가능한 화장품들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약 5km 앞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해주면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다이소는 평일 오후 2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소업체와 협업한 가성비 제품을 앞세워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화장품 배송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달라지고 있는 화장품 판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1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굿모닝이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군 장병들을 위한 모금 활동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병사들의 인생은 비판, 8km 앞 시속 110km 단속구간입니다. 차고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산하의 지구대. 최근 군장병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구대 차원에서 모금액을 미리 보내놓고 팀별로 돈을 내라고 안내한 겁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이런 객추 평균 시속 110km 단속구간 주행 중입니다. 약 2km 앞 남세종 IC에서 남세종, 북에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모금했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은 경찰만이 아닙니다. 모금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만 회신하라며 일정 기간 답이 없으면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해 봉급에서 공제하겠다고 안내하는 정부 부처도 있습니다. 군장병들을 위해 성금을 쓰겠다는데 선뜻 내지 않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공무원들은 하소연합니다. 아무래도 참여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선뜻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약 1km 앞
정책으로 전달돼 필요한 군부대의 위문금 명목으로 지급.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행하세요. 이어서 남세종 톨게이트입니다. 좋은 군비문서. 하지만 일부 공무원 조직이나 부처에서 반강제적인 모금을 이어가면서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약 300m 앞 시속 90km 고정형 이동식 과속 지점입니다. 선의 주머니 약 600m 앞 남세종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이 높은 만큼 서비스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는 결제 방식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이 서비스를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볼빙 잔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7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재작년 6조 1천억 원에서 1조 원 넘게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가장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문턱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좀 고금리로 인해서 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의미합니다. 잘 이용하면 연체를 피하고 카드 대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문제는 높은 이자율입니다. 다음 달로 미뤄진 대금에는 고액의 이용 수수료가 붙는데 무려 17%에 육박합니다. 이런 구조 탓에 무턱대고 이용했다가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까지 발령하며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한 이유입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리볼빙을 장기 이용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주의보와 함께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도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뿐만 결제 등 분할 납부 서비스와 헷갈릴 수 있는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해당 문구를 고치도록 하고 앞으로 리볼빙 이자율과 위험성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현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약 600m 앞 시속 80km 단속반입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눈에 띄는 일정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인데 이 기준금리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수준이 어떤 수준? 네, 일본은행이 이번 주에 이제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여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 수준은 마이너스 0.1%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엇인가 궁금한 일본에서도 이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예금의 일부를 예치를 합니다. 그럼 이 예금을 예치했을 때 이제 금리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은행에서 원래는 이제 양예금리 0.1%라든지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0.1% 따라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금리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을 예치하면서 0.1%만큼 이자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의 자금을 좀 원활하게 돌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약 기적으로는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디플레이션에서 종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의 일환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이제 2016년 1월부터 도입이 됐으니까 벌써 만 7년 정도 됐죠. 그런데 이제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그래서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그러면 회복됐는지 화랑으로 접어들었는지 보면 반드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금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칫 다시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커질까봐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의 재정 부족 사태를 맞았는데 150억 원이 투입되는 백마강변 야간 경관 개선, 겨울축제 신설 등 민선 8기 공약 사업 5건을 폐지 또는 축소했습니다.
인구를 장학금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신설 등 주민 생활 관련 역점 사업들도 줄줄이 중단됐지만 재정난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을 이용해서 지방정부 때 부족분을 메우고 또 세출 부조 조정까지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서 이게 부족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각오까지 합니다. 약 700m 앞 대구 교차로에서 정부 세종 차옥사 방면 직진 방향입니다. 수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특히 주민복지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 약 300m 앞 정부 세종 차옥사 방면 직진 방향입니다. 녹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기관의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바로 가뜩이나 위기감이 큰 충남 일부 시군들의 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서산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 서령버스가 전체 소유 52대 가운데 약 300m 앞 신탄지 방면 12대가 서산 공영버스터미널과 읍면 소재지 간 무료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또 마을과 읍면 소재지 간 이동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교통사업주와 회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금 8,400만 원 등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8일 운송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수입금이 압류돼 유류를 확보할 수 없다며 지난 14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버스에 이른 시일 내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세 차례 계속 응하지 않으면 운수사업 면허 약 2km 앞 왼쪽 지하차로로 진입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폭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아산시 소재 실리콘 파우더 제조업체 MG에너지를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약 500m 앞 시속 70km 과속 구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은 상식 50인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또 다른 실리콘 파우더 제조업체 6곳에 대해서도 이달 내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독감과 함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중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아이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3에서 4년마다 유행하고 약 700m 앞 신탄지 방면 왼쪽 지하차로로 진입하세요. 네요.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김종혁 개근의학 전문 기자가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최근 중국에서 대유행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퍼지기 약 300m 앞 신탄지 방면 왼쪽 지하차로로 진입하세요. 249명, 한 달 전보다 43% 잠시 후 왼쪽 지하차로로 진입하세요. 플라스마 폐렴은 3, 4년마다 유행하고 폐렴 환자 10명 중 3명꼴로 걸리는 약 1km 앞 왼쪽 지하차로로 진입하세요. 발열과 함께 콧물, 인후통 등 흔히 떠올리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발병 후 최대 3주 동안 증상이 지속됩니다. 발열이나 아니면 가래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상들을 약 700m 앞 청주 방면 왼쪽 지하차로로 진입하세요. 최근엔 항생제까지 등장하며 더 강력해졌습니다. 다만 항생제가 듣지 않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약제나 치료법이 충분해 크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의 그 면역 억제제나 이런 것들을 쓰면 잘 치료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코로나 이후에 생긴 이제 대유행이다 보니까 입원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백신이 없는 감염병인 만큼 손을 자주 약 300m 앞 청주 방면 왼쪽 지하차로로 진입하세요. 생활에서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의 호흡이 지나치게 거칠고 잠시 후 왼쪽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이나 유치원 등원을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김종엽입니다. 약 2k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지금 대전 서구 가장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시민과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 주택가 골목으로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 잡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약 5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한국 시리즈 MVP 랭전 퀴즈 우지한 선수가 선수를 진짜 합격히 아동 출범을 위해서 나가며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사인볼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MVP와 유격수 부문 2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오지환 선수는 부친인 오호근 씨가 7년 전 평균 시속 7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산 중역사 역사가 고려시대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4월부터 청남 역사문화연구원에 의뢰해 구석사의 문화재를 보유를 실시하고 출토 유물 등을 분석할 때 구석사가 저도 고려시대 전기의 창문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일본 반환 결정이 내려진 약 700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대규모 공세를 통해 구석사의 사세가 확장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사찰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순열 세종시 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특별자치 시민회의회 출범 법안에는 졸속 추진을 약 300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이 의장은 세종시와 제주도 정부는 강원도를 4개 시도가 지난달 27일 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구성시 의회에 보고한 뒤 고시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의회 출범과 함께 내년도 분담금 납부 논의를 마치고 예산 편성을 시도했다는 점도 문제라며 문제점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약 700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하세용 판사는 지난 2021년 8월 세종시내 한 영화관에서 회사 부하 직원의 소개로 만난 40대 B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피해자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 선수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이틀 연속 금빛 질주를 펼쳤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영민 기자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동료 심석희와 함께 1500m 초반엔 맨 뒤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빙판을 지치며 차근차근 순위를 끌어올렸고 두 바퀴를 남기고 바깥 코스를 질주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단숨에 미국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빼찬 뒤 그대로 내달렸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약 300m 앞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태극기를 들고 빙판을 돌며 자신의 약 2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3시 방향입니다. 그래서 첫 개인전 다관왕을 해서 감회가 새롭고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3시 방향입니다. 첫 번째 출구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에 값진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남자 선수들도 은메달 2개를 더했습니다. 전날 1500m 1차 레이스에서 우승한 박지원은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에도 캐나다 단진우에 밀려 은메달을 따냈고 500m에서 과속 방지턱이 중국 잠시 후 유턴하세요. 이어서 회전 교차로에서 왼쪽 9시 방향입니다.
세계 배드민턴 왕중왕전에서 남자 복식 서승재 강민혁조가 세계 1위 중국조를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6위 서승재 강민혁조는 결승에서 세계 최강인 중국 량웨이컹 왕창조를 거침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대 0으로 꺾고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토종 공격수 임동혁이